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참가를 못했죠.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날 갑자기 야근이 생겨가지고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되게 이제 그날 와가지고 이제 학생들의 이제 궁금한 점들과 고민을 많이 풀어주고 싶었는데, 저도 분명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고요. 이제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 여러분들의 고민을 다룬 교수님들께서 이제 받아주시고 이제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신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교수님들의 영상을 봤고 제 고민도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부분도 있어가지고 전 이제 뒤늦게 이제 영상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일단 수업 위주로 이제 간단하게 진행을 할게요. 일단 재무관리금융공학은 제가 기존에 이제 없던 책을 써서 제 스타일로 만들어서 구성한 거예요. 이전에 하셨던 분이 어떤 식으로 수업을 구성했는지는 어느 정도는 아는데, 저도 이제 전에 하시던 분의 강의를 들었으니까. 근데 그분이 수업을 못 하셨던 건 아니지만 굉장히 잘 하셨지만 이제 뭔가 이거를 이제 학생들이 이런 부분 조금 어려워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옛날에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이제 그것들이 양지로 나오게 된 거죠. 이 책에 전부 다 실렸어요. 물론 이제 예전에 막 정리해둔 거를 이제 막 넣다 보니까 뭐 틀린 것도 조금 나오고, 이제 뭐 오탈자라던가 이런 것들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이번에 강의를 찍었고, 이제 작년 말에 강의를 찍었고, 이제 거기에 대한 정오표까지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뭐 정오표에 있는 거 외에 이것 좀 이상하다 하면은 이제 질문 답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이 좀 느리니까 2.0 배속으로 들으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들으실 수 있어요. 이제 1.0 배속에 제 말이 느리다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냥 배속을 늘리면 돼요. 저도 제 강의 이제 돌리면서 확인할 때 2.0 배속으로 합니다. 1.8, 2.0 하면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재무 관리를 기존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의 말을 들으면 그 회계사용 거 있잖아요. 그거로 많이 했대요. 회계사용 거 재무관리책 1000페이지가 넘거든요. 1000페이지 넘는 것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권으로 분권된 책도 있고, 아무튼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 펴서 보잖아요. 다 글이에요. 글밖에 없는 페이지도 있고, 그리고 계리사 시험에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제 굳이 이런 부분이 필요할까 싶은 게 한 절반 이상, 절반이 넘죠. 그냥 불필요한 것들을 다 쳐내면은 수식밖에 안 남아요. 근데 그 수식 설명이 조금 이제 좀 탐탁지 않은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럴 거면 아예 처음부터 수식으로 시작을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스타일대로 썼어요. 이런 책은 없을 거예요. 수학으로 재무관리 설명하는 책은 뭐 누가 쓴다면 있겠지만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이 재무이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되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뭐 재무관리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금융공학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뭐 다른 이름으로도 불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재무론이라는 표현을 써요. 조금 더 포괄적인 이제 단어라고 생각을 해서 쓰는 건데, 이제 이 본질이 그냥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명칭만 다른 거지 그냥 똑같은 재무관리 시험이다. 근데 뭐가 나온다? 계리사 시험이니까 수학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부하려면 회계사 책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사면은 70%는 이제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덜어냈고, 이제 거기다가 어떤 부분이 들어가냐면
금융수학 파트가 들어가요. 물론 이 앞부분에 뭐 무슨 자산가격 평가이론, 옵션의 가격 결정이론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뭐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재무관리 책들에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많은 설명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줄여놨고 이제 대신 수식으로 이제 수식과 그림으로 많이 표현을 해놨죠. 네,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금융공학이라는 거는 사회과학의 일부예요. 사회과학이 뭐냐 하면, 자, 말 그대로 과학이 뭐냐 하면, 뭐 수학이나 통계 같은 이제 계량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연구를 하는 거를 과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회를 숫자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될까요? 이 사회 현상들을 수학 풀듯이 풀어요. 온전히 설명이 될까요? 안 돼요. 자, 그 속담 중에 그게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사람 속은 모른다. 맞나? 아무튼 그거 있죠. 자, 한 사람의 속도 제대로 예측을 못 하는데 이 사회라는 거는 이제 수십만 명, 수백만 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 집단을 설명하기에는 이제 이런 숫자를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런데 왜 사회과학이 있느냐? 이 사회 현상들 중에 가장 이제 단순한 패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요소가 B라는 요소를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던가, 뭐 A가 증가하면 B가 감소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가장 간단한 직관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게 메인이 돼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이론도 있고 뭐 데이터를 분석한 실증 논문들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이 사회과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정답이 없어요. 수학은 풀면은 답이 나오잖아요. 혹은 증명 문제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회는 그게 없잖아요. A가 B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떨 때는 플러스 영향이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 영향이에요. 이제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다르고 뭐 때에 따라 다르고 굉장히 변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할 때 수학하듯이 하면 안 돼요. 물론 제가 이걸 수학을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이제 그 공부를 할 때 이제 뭐 답이 뭐 과정의 엄밀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약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길게 글을 써놓은 게 일단은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그런 내용들이고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얘기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뭐 수업 구성이랑 뭐 이제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전략 이런 거를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수업 구성은 뭐 강의는 이미 몇 달 전에 올라갔으니까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이제 기초 이론들이 가장 먼저 나와요. 기초 이론이라는 게 뭐냐? 어떤 뭐 이제 현금 흐름이 몇 개 있으면 보험 수리학을 대부분 하고 이걸 하죠. 그러면 이제 할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이제 아실 거예요. 그 할인할 때 어떤 이자율로 할인을 해야 되는가가 이 재무관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율을 할인율이라고 따로 칭해요. 그 보험 수리학에서 나오는 D랑은 약간 달라요. 이거 뭐지? 1-V였나요? 보험 수리학 한 지 10년이 지나갔고 아무튼 요 할인율이랑은 약간 다른가? 같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I를 얼마로 정하느냐에 이제 그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보험 수리학에서는 I가 맨날 똑같잖아요. 11장 가면 다르지만 네, 여기서는 이 I를 정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이 뒤에서도 계속 이 I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그 현가를 이제 여러 시점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이제 다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환산을 해야만 어떤 투자안이라던가 자산의 가격을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초 이론들을 배운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옵션이라던가 뭐 선물, 스왑 같은 이제 구체적인 상품들의 이제 가격 결정을 하는 법을 배워요. 얘는 이제 단순화된 이론이고
얘는 날것의 그 상태를 배워요. 얘는 이제 수학이 많이 뭐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네, 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학이 덜 등장해요. 근데 얘는 진짜 시작부터 그냥 이토칼큘러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뭐 일단 기본적으로 뭐 미적분학, 뭐 미분방정식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런 것을 전제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걸로부터 얘네들의 가격을 이제 구하는 이제 파트예요. 금융수학 파트라는 게. 그래서 근데 수학과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잘 하실 수 있고, 근데 기존에는 이쪽에 자료가 굉장히 빈약했어요. 빈약해서 제가 좀 머리를 많이 싸매가지고 보강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찾아봐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이 파트를 많이 보강한 것도 제 강의의 뭐 특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기업 재무로는 뭐냐 하면, 자, 재무 관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자산 가격 평가 이론, 개별 자산의 가격을 이제 뭐 할인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평가하는 거, 현금 흐름을 예측해서 평가하는 거. 이게 이제 자산 가격 평가 이론이고, 이제 기업 재무로는 뭐냐면 기업의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하면은 위에는 이제 주식의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예측하는 거고, 기업 재무로는 그 주식이 해당되는, 그러니까 주식은 기업의 한 쪼가리잖아요. 그 기업 자체를 키워가지고 수익을 얻는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랑은 결이 약간 다르고, 근데 기업 재무론도 양이 원래는 굉장히 많아요. 이론이 뭐 논문이 수십만 개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이제 그러니까 다루고 있어요. 이 수업에서. 일단 이론 강의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 5월 말, 6월 초쯤에 이제 모의고사 강의가 올라올 거고요. 지금 이미 교환은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론 강의에서 다루지 않은 이제 그 어떤 뭐 추가 이론, 좀 더 심층적인 이론에 대해서도 이번에 한번 다뤄볼 생각이에요. 왜냐면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만 다루고 있거든요.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기본 강의에 쓰는 책은 전체 이론 중에 몇십만 분의 1 이하일 거예요. 굉장히 극히 일부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금융공학이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만큼만 가르치는데, 근데 대부분 무슨 금융공학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뭐 재무관리에 나오는, 그러니까 현실에서 적용하는 이론들이 대부분 여기에요. 99.99999%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말고 이제 혹시나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미 전적이 몇 번 있어요. 얘네들이 여기 말고 이런 데서 막 내요. 그냥 어떤 한 교수님이 이제 연구하시는 워킹 페이퍼를 문제로 낸다던가, 그러면 아무도 못 풀거든요. 이건 몰라요. 네, 몰라도 돼요. 물론 그 교수님께는 죄송하지만 몰라도 돼요. 그냥 과감하게 버리세요. 어차피 뭐 한 20점 날라가도, 그러니까 나만 못 푸는 게 아니라 다 못 푸니까 평등할 거예요.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유해생들이라면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게 절대평가의 탈을 쓴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못 풀면 괜찮아요. 나도 버려도 돼요. 이거 공부하자고, 이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걸 나머지를 언제 다 공부해요? 이거 평생 해도 못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파생되는 애들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요 근처에서 좀 파생되는 애들, 요런 애들을 이번에 이제 직전 대비 반에서, 파이널 반에서 다루고자 해요. 주제 한 두어 개, 지금 2개 정도 준비해 놨는데, 물론 저는 배웠으니까 관련 자료도 가지고 있고 그럴 생각인데, 일단 뭐 수요 조사를 해봐야겠죠. 일단 구성은 이래요. 모의고사 한 3회, 2회 내지 3회 정도 하고, 뭐 추가 이제 심층적인 이론들을 다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론 강의는 이미 올라갔고,
일단 이 책이 효력을 다하는 시점까지 일단 유지를 할 거예요. 물론 제가 계속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계속 체크하고 있고, 어느 순간 시간이 남아둘 때 와서 이제 보강을 할 거예요. 보강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제 틀린 내용이 있으면 다시 찍는다던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다시 찍는다던가 할 거예요. 난 그 이론 강의는 이제 앞으로 계속 쓰일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금융공학을 많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알아야 될 게 많아서 그래요. 미적분학, 선형대 수학 이런 것들은 수학과 나오신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고, 뭐 수리통계학 확률론을 배웠다면 어느 정도 커버는 돼요. 근데 통계 지식도 있어야 되고 경제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회계 지식도 있어야 돼요. 특히 그냥 뭐 대놓고 회계 용어가 등장을 해요. 무슨 뭐 당기순이익이라던가, 물론 1차 때 회계 원리 과목 있잖아요. 중급 회계까지 다 공부하잖아요. 그거를 알고 있으면 뭐 크게 그러니까 문제되지 않을 수준이긴 해요. 하지만 알아야 될 건 많다. 그래서 어렵다. 이 내용 저 내용 많이 나오니까. 뭐 이렇게 일단 뭐 구성이랑 이제 그 앞으로의 강의 계획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 이거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제 강의 잘 따라오세요. 계리사 시험에 최적화 시켜놨으니까 그 책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오표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이제 제가 혼자서 작업을 한 거다 보니까 이제 계산 실수한 것도 있고 막 그래요. 다 잡아놔갖고 고쳤으니까 혹시 잡아놓은 거 이외에 또 틀린 거 있다거나 하면 언제든지 제보를 주세요. 이제 정오표를 항상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어떤 이론이 소개가 돼요. 뭐 7장에 뭐 캐피털 애셋 프라이싱 모델이 소개가 돼요. 그러면 이 이론을 엄밀하게 유도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회계사 책들에서도 설명이 안 되어 있는 이유가 어려운 데 비해서 중요하지 않아서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유도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넣은 거고, 그리고 이론의 출발을 하기 위해서 수식을 넣어 놓은 거고, 결론은 뭐다? 그 모형에서 설명하고 있는 수식, 7장 강의 들으시면 뭐 증권시장성 같은 그런 수식들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블랙쇼즈식, 이거 S&D1 수업 들으시면 압니다. 그리고 뭐 여기 D1과 D2가 뭔지. 그래서 얘를 활용하는 거, 외워서 활용하는 거, 이거 얘를 활용하기 위한 조건들을 잘 써먹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이 결론과 관련된 게 중요한 거지. 얘를 막 유도하고, 블랙쇼드는 유도도 중요하니까 논외로 치고, 뭐 다른 이론들을 막 엄밀하게 유도하고, 이거 수식 이거 뭐 근사했는데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앞선 몇백 년 전에 학자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저도 이걸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 이론의 엄밀성보다는 이제 결론에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유도 과정은 이해 못해도 돼요. 이해 못해도 되는데 이런 결론들은 절대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내년에 시험 또 봐야죠. 그리고 강의 들었으면 항상 저는 이거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뭐 다른 선생님들은 뭐 답안 작성 많이 해봐라 뭐 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건 맞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강의의 예습복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의의 컨텐츠가 내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답안지가 나와요. 이제 뭐 답안 한두 번만 써봐도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컨텐츠가 중요한 거지 쓰는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제대로 흡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복습을 반드시 해주세요. 시작할 때 이 강의에 뭐가 나오는지 정도는 알아라. 뭐 예습을 한다고 해서 뭐 책을 뭐 다 이해를 하고 이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뭘 할지 그거를 알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복습은 뭐 어차피 내용 설명 다 해주니까 연습 문제 있죠. 연습 문제 스스로 다시 풀어보세요. 뭐 너무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 이런 거 못 풀어도 되는데 대부분은 풀 수 있으셔야 돼요. 뭐 못 풀면은 아무리 해도 뭐 예를 들어서 9-3번이 안 풀린다 이러면은 일단 강의 완강하고 한 번 또 들으세요. 또 들으면 그때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저도 이 책을 쓸 때
이거 뒤에 내용을 알아야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지? 라고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뒤에 내용을 알면 앞에 내용도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이 보강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건 아까 얘기했죠. 이거 나오면 그냥 버리세요. 버려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무금공 이렇게 하세요 라고 일단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답변 게시판이나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학원 측에 연락을 주시면은 이제 제가 피드백이나 답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나 강의와 관련된 문의도 혹은 이거 틀렸어요 하는 것도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네, 학원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거나 저에게 개인적인 연락 방식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느 수단이든 좋으니까 말씀을 주세요. 일단 이것으로 이제 재무금공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